네, 안녕하세요. 도사 이승태 TV의 이승태 변호사입니다. 이거는 지금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조합원을 공유 지분자의 조합원 수를 몇 명으로 볼 것이냐에 대해서 대법원이 2025년 8월 14일 날 굉장히 중요한 판결을 했습니다. 이 판결이 나오면서 지금 조합원의 지위를 어떻게 볼 것이냐가 굉장히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분명히 투기 과열지구 내에서 적용되는 건데 지금 서울시내 전체가 투기 과열지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할 때 이런 문제들을 본인들한테도 되게 되고, 그럼 이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계약이 해제되거나 그 다음에 불이익을 받는 경우들도 생겨서 그거를 한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25년도 8월 14일 날 나온 판결은 뭐냐면 조합원 지위 양도에 관한 예외 규정에 대한 적용이에요. 그리고 옛날에는 2분의 1, 2분의 1 공유지분권자가 있었잖아요. 대표 조합원이라고 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조합원의 지위를 넘기는 부분에 대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을 했었는데, 이게 지금은 각 지분권자마다 보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어려울 텐데 위에서부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공유로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경우에 조합원 지위의 양도 예외 조건을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지 문제에 대해서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는 건데, 그 판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사례를 한번 볼게요. 이분이 재건축 조합의 조합원이었는데 2013년도 9월 10일 날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은 이미 그 전에 92년도부터 재건축 정비구역 내에 소유하고 있었거든요, 부동산을. 그러다가 2017년도에 여기가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조합 설립 전에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갑과 을이 이혼을 하고, 을은 누구랑 살고 있었냐면 그 자기 자녀들하고 같이 살고 있었어요. 그 상태에서 재건축이 이루어졌는데, 이분들이 나중에 이거를 팔게 될 경우에 양수인이 이걸 사잖아요. 양수인이 사는데 원칙적으로는 투기 과열지구 내에 있는 아파트 조합 분양권은 양도가 금지됩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양도 금지의 예외 조항이 있어요. 어느 경우에는 양도를 할 수 있는 예외를 두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조문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요.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 조합은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관리 처분 계획 인가 후에는 그 재건축의 건축물 또는 재개발도 마찬가지고 건축물과 토지를 양도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양도를 하게 되면 그 경우에는 조합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재건축의 경우에는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재개발의 경우에는 관리 처분 계획 인가 후에는, 그러니까 딱지예요. 분양권을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넘겨도 그 사람은 조합원이 못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전매 제한하고 비슷한 건데, 근데 예외적으로 장기 보유한 거주 요건을 갖추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양도가 돼요. 그거는 뭐냐면 지금도 법에 10년 동안 소유하고 5년을 거주한 경우에는 양도가 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불가피하게 양도를 해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양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는 또 법률로 정해놨는데, 그거를 지금 제가 다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양도인을 기준으로 해서 그 요건을 보는 거거든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안에서도 보면 둘이 이혼을 했잖아요. 예전에는 만약에 조합 설립 인가 그다음에 관리 처분 계획 인가 그 이후에는 양도를 했을 경우에 대표 조합원 둘 중에 한 명만 그 요건에 해당이 되면 10년, 5년 거주했으면 양수받은 사람은 그대로 양수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바뀌어서 대법원이 판결을 하면서 8월 14일 날 각 지분자별로 보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양수인의 요건이 아니에요. 양도인의 요건이다 보니까 2명 중에 1명은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남편은 그 집에 계속 살고 있었는데, 갑은 10년, 5년 요건을 다 갖췄는데 을은 이혼을 하면서 나갔잖아요. 지분 소유권만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주 요건이 미달된 겁니다. 이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걸 양수한 사람이 두 가지 지분, 2분의 1, 2분의 1 중에서 남편, 갑의 지분은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고, 을의 지분에 대해서는 조합원 지위를 양수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2분의 1 지분에 대해서는 현금 청산 대상이 된 거예요. 양수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내는 다 되는 줄 알고 샀는데 나중에 법이 적용을 해보니까 판결이 나와가지고 내가 이 판결에 따르면 지금 나는 반을 못 산다. 그러면 하나는 그러면 현금 청산해야 되는 거냐. 이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이거에 대한 이제 법령 해석을 냈습니다. 대법원에서 이렇게 판결이 나오고 난 다음에 조합원 지위 양도의 예외 요건 충족 여부는 대표 조합원 1인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고 실제 양도인 각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국토부가 2025년 11월 4일을 기준으로 해서 공문을 보내면서 공식적으로 이 해석을 변경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이제 나머지 부분은 그 넘겨오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금 청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 꼭 아시고, 이것 때문에 지금 불축의 손해가 생기거나, 지금 이미 계약을 체결해 놨는데 나는 조합원 지위 양도받는 것으로 알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지금 계약 해제 문제라든지 계약 취소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양소인이라고 그러면 지금 어떻게 그 행동을 하셔야 될지, 그 다음에 양도인의 경우도 이 매매 계약을 어떻게 유지해야 될지를 고민하셔야 될 때입니다. 적용받게 되면 잘못하면 나는 둘이 약속할 때는 조합원지위를 전부 양도받는 것으로, 그래서 나는 아파트 한 채를 온전히 받을 생각으로 계약을 했는데, 그렇게 명시해 뒀는데 이게 바뀐 판례에 따라서 나는 조합원지위를 양도 못 받겠다 그러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생기는 거고, 이제부터 새로운 판결들이 나오기 시작하겠죠. 대법원의 판결이 이렇게 대표조합원 공유지분의 양도 요건, 그러니까 조합원지위의 양도 예외 요건에, 예전에는 공유자의 경우에는 대표조합원을 기준으로 해서 살펴봤지만 지금은 지분권자별로 본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